이건 진짜 약간 좀 희한한 뉴스로 저는 이제 좀 받아들여지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약과의 전쟁 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다 때려잡는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천세관에서 대량의 마약이 이제 입수가 됐는데 요 수사를 좀 무마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졌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뭐 내부 고발처럼 이제 세상에 알린 게 이제 백혜룡 경정이었는데 네. 이분이 최근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실제로 그때 밀수됐던 규모가 보도됐던 74kg가 아니고 한 300kg 정도 되는 아주 대규모의 양이었고 예. 그 당시에 외압이 있었는데 외압에는 이분의 주장이에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심우정 인천지검장, 그러니까 검찰 라인 좌르륵 이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잠깐 들어볼게요. 말씀하신 게 74kg 마약 밀수에 멈춰 있는데 사실은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고요. 아. 300kg 정도 되는 거고 국민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약이 유통되거나 유통되기 위해서 준비 작업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의 영장을 검찰이 막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송경호,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이들이 총체적으로 연합하고 해서 이 사건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검찰 거의 수뇌부 같은 사람들이 이 마약 수사를 막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검찰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예. 싱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예.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저도 정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네. 의혹이 이제 시작이어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지금 여러 음모론 같은 여러 시나리오가 좀 있기는 있죠. 왜 검찰이 그때 막았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막았다면? 백혜룡 경정이 이제 그러니까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처음에 이거를 적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수사를 좀 하려고 봤더니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그 마약을 수사를 하려고 봤더니 인천세관 공무원도 연관이 되어 있다더라. 이거 좀 수사 규모가 커지겠는데?라고 했는데 수사를 지휘하던 중에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로부터 이제 외압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특히 경찰에서는 수사 지휘 계통이 아니고 아예 서울청에서 다이렉트로 야 이거 관세청에서 이제 얘기도 있고 한 거니까 좀 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 영등포 서장이 이거 용산에서 좀 괘씸해 하고 있어. 영등포 경찰서장이. 예,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외압을 받았고, 그리고 당시에 외압의 주체로 이제 지목이 됐던 이제 그 서울청의 조병로 경무관 같은 경우에는 네. 나중에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러니까 여기랑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네, 통화 녹취에서 네. 이 사람 이제 승진시켜야지 뭐 이런 뭐 녹취가 등장하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윗선에는 더 용산이 있는 거 아니야? 당시 이제 이런 의혹이 있었고 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좀 등장하기도 했어요. 네. 이게 뭐 사실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여기저기 계통을 통해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가 됐던 거고.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 뒤늦게 이제 이 사건 들여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외압 의혹 실제로 있었는지 들여다 보겠다, 합동수사팀 꾸리겠다라고 하니까 백혜룡 경정은 아니 니네가 외압 행사의 주체였는데 검찰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니네가 수사를 한다고? 왜 셀프로 수사해서 증거인멸하게? 나는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어. 이건 특검해야 돼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 원래 이 정도로 큰 마약이 만약에 이제 뭐 걸렸다 치면 서로 수사하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공을 가져가려고 하는 뭐 그런 경쟁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 혹은 뭐 발표를 못하게 막는다 이거 자체는 참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뭐가 정상적으로 안 될 때는 네.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누구에게 이득을 주려고 하는가. 막았을 때 이득은 누구에게 그 가는가? 동기가 예? 늘 뭔가 그 석연치 않은 거예요. 네. 다 그래왔어요. 사건. 누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74kg 그 이상의 어떤 세관과 관련된 마약 수사 사건을 네. 잡아냈어요. 네. 백현웅 경력이 당시에 이제 영등포 마수팀장이었어요. 음. 그러면은 영등포 소장은요. 이거 진급건인데. 대박건이. 대박건이죠. 네. 그래서 브리핑을 준비했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면 영등포 소장은 이 건에 대해서 위에서 찍어 눌러도 막물로 항명할 정도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수사해서 했는데 이거 합니다 해야 네. 되는데 위에 서울청에 있던 조모 생활안전부장이 백현웅 경정에 전화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영등포 소장은 또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수 팀장이었던 백현웅 경정한테 이거 하지 마라. 아니 세관 빼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세관이 들어가니까 사건이 그럴싸해진 거지. 그냥 마약 일반임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또 어떻게 보면 일반 마약 사건하고 비슷하잖아요. 뭐 큰 규모긴 하나. 규모긴 하나. 근데 이제 세관이 여기 협조가 됐다.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기관이 마약에 협조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키우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 이면에 지금 뭐 아까 신 기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김건희 씨의 그 집안여 쪽에 네. 있는 무슨 여러 가지 회사도 좀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들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심심치 않게 예. 워낙 미스테리 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래서 이제 각종 추측이 그다음에 난무하는 인사도 거죠. 여기에 예. 좀 뭐 개입이 된 것 같고 이종 블랙홀 예. 인베스트먼트 그 전 대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이게 개운치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검찰에서 잘 수사를 해야 되는데 또 검찰을 못 믿다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게 이제 상설특검이 지난 3월에 본회의 통화는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상설 특검을 임명을 계속 안 했죠. 그렇지 안 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상설특검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설 특검으로. 상설특검은 기간이 짧아요. 예. 수도 적고. 그러니까 이 건은 단타로 해서 밝혀내는 게 좋겠다. 단타.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전화 뭐 유튜브에 나와서 하신 말씀 들었지만 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을 하셔서 네. 예를 들어 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한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 전 장관은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고 전혀 관여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한동훈- 대표 네. 측에서 그냥 다 끌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예예. 한동훈 전 장관도 사실 마약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또 표명한 예. 적이 있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 이걸 좀 줄일 때도 가장 또 네. 크게 목소리 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그 마약 수사 같은 어떻게 할 거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 근데 검찰이 이 수사를 만약에 막았다면 이 백혜련 경정의 얘기처럼 막았다면 왜 막았을까? 이게 참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이거 검찰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뭐 개입한 거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묶음으로 해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적시를 하게 되면 네. 국민들께서 또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한 거고 네. 제가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하여튼 뭐 보통 마약 뭐 일반인 뭐 이런 거 할 때 몇 그램 뭐 10g 이 정도 단위인데 네. 74kg 뭐 혹은 300kg이면 정말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1,000만 명 이상이 아마 투약할 수 있을 정도 약이라고 양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여튼 우리 소영주 소장님 보실 때는 이건 상설 특검 정도로 네.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짧고 굵고 신속하게 네. 밝혀내야 된다. 인천세관 마약 밀매 사건 잘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내용 일단 좀 먼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먼저 백혜룡 수사팀이 수사를 했던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약과의 전쟁을 대통령이 선포하고 우리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마약과의 전쟁은 잠정 보루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바뀌면서 23년 3월달, 4월달 들어서면서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재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경찰에도 불통이 떨어졌고요. 마약과의 전쟁에 모두 참여하라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는 그런 회의가 연석회의가 뭐 경찰청장, 서울청장, 국가수사본부장 해서 한 8회 정도 계속해서 정 기능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니 그 압력이 상당했죠. 그래서 뭐 저도 마약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마약과의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24년 7월 달에 23년 7월. 23년 7월 달에 예, 맞습니다. 2023년 7월에 7월 달에 중국인 여성이 예. 예, 자기 마약을 끊고 싶은데 조직원들이 예, 괴롭힌다. 가만 안 두겠다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발단이 돼서 이제 제가 그분의 얘기를 직접 듣지 않았지만 그분을 면담했던 우리 수사관이 이 사람 빨리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 판단하에 이분의 안전을 좀 지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수사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수사팀을 한 개 팀을 추가로 꾸려가지고 영등포는 마약팀이 한 개 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추가로 꾸려가지고 일단 이 여성분의 안전을 신변을 보호하면서 추적 수사를 하게 했죠. 예. 한 보름 동안. 그렇게 해서 마약 유통 조직을 처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처음 수사했던 것은 대전하고 청주에서 어떤 농장 쪽에 그 가건물로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분량의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 75kg가 안산을 거쳐가지고 서울 쪽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됐냐면은 담배 보루 있죠. 담배 다 빼내고 거기 비닐로 밀봉해가지고 담배 보루에 마약을 넣으면 그 딱 1kg 나온다는 겁니다. 예, 예. 그 1kg를 오토바이 뒤에 보면 테일박스 있죠. 예. 큰 테일박스에 집어넣으면 75개가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75kg이 유통된 것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소규모 유통, 중간규모 유통, 대규모 유통 이렇게 검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우연찮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도 감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개 팀을 더 투여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감시하는 팀, 그 다음에 공장에서 올라온 75kg 유통하는 조직을 추적하는 팀 이렇게 구분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나무 도마를 받는 거예요. 그 나무 도마. 도마? 나무 도마를 봤는데 그게 두 사람이 한국 조직과 중국 조직 보스급이 와서 받아가는 겁니다. 그걸 확인했죠. 그래서 이 75kg하고 나무 도마로 들어왔던 약 60여 킬로 되거든요. 56kg 정도 이걸 병행해서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130kg가 넘는 유통을 수사를 해서 이제 검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약 사건 수사라는 것은 네. 그 수사팀이 계속 추적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정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검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추적해서 일망타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이 있고 예. 검거한 후에 역추적하는 방법이 있죠. 예.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마약은 일단 유통을 차단해야 돼서 예. 사실 규모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으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계속 미행하면서 추적해서 보수까지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택했을 텐데 일단은 유통되는 양이 너무 많아서 75kg 정도 발견됐습니다. 그때마다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거하고 나서 역으로 추적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거꾸로 정보가 새 나가지는 않습니까? 검거하는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 예. 남부지검 특수부에서 형사입부가 특수부였거든요. 예. 바로바로 영장을 청구해줘가지고 일단 말이 안 나게끔 이렇게 조치가 됐고 이 수사하는 방법이 막노동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겠죠. CCTV를 뭐 며칠씩 일주일씩을 뒤로 가면서 보는 거죠. 네. 뒤에. 그래서 이 마약이 누구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누구로부터 전달됐는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추적해가지고 조직원들을 일단 검거를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30여 명 검거했고 예. 15명을 구속하게 되죠. 예. 그 중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2명을 포함해서 검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75kg은 압수를 했고 압수를 못했죠. 압수를 못하고 그 중에 75kg 유통된 곳에서 한 10여 킬로, 10kg 정도 압수하고
나무도마로 유통된 거에서 한 20kg 이렇게 압수를 했었죠. 이게- 나머지는 다 유통이 됐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100kg이 약 330만 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다 보니 네. 거의 한 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은 다 30kg 정도는 이제 압수를 하셨군요. 그렇죠. 와.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이미 이제 유통이 된 상태니까 추적 자체가 불가능. 뭐 추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아, 아,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었던 거고. 외압이란 검은 그림자가 인천세관 마약 사건, 백혜룡 경정이 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 관련해서도 심우정이 어떤 혐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정말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했었으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러니까 심우정이 당시에 인천지검장이었는데 이걸 적발을 하고도 놀랍게 이것을 그냥 묵살을 해요. 그러니까 범인을 공범을 결국 잡았는데 인천지검이 잡았습니다. 인천지검이 스스로 잡고도 이거를 그냥 놔줘요. 이 잡힌 그 사람들 그 적발한 그거를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타고 갔으면 일망타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심우정이 놀랍게도 이 사건을 그냥 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공로로 심우정이 결국은 검찰총장 자리에까지 오르지 않았나. 아, 당시 네. 수사를 인천지검이 맡고 있었는데 그 지검장이 심우정이었다. 맞습니다. 아유야. 저희가 그래서 공수처에 이 사건을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결국은 심우정을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저희가 했습니다. 예. 제가 요게 네.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이걸 왜 봐줬느냐거든요. 네네네.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때 당시 이제 백혜령 경정에 따르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마약을 발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최초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했는데 지금 고발장이 나가고 있는데 네네네. 요게 대통령실 연루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거의 뭐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심우정이 참 이게 인천지검장으로서는 초창기 수사를 갖다가 가로막은 것도 있고요. 또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백혜령 경장이 국감에 나와서 이걸 폭로를 한 이후에 심우정이 검찰총장 자리에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을 분명히 받은 그런 역력한 그런 흔적이 많았는데 그런가요? 이 부분을 대통령실 용산의 그런 입김, 그런 수사를 가로막은 그거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수사 외압 의혹이죠. 그러니까 마약 수사 사건 하나는 그거는 별개고 이거를 수사 못하게 또 외압을 행사한 거는 또 별개의 또 사건이거든요. 수사 외압, 최혜동 사건처럼 예.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 그것을 또 심우정이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완전히 틀어막았죠. 아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우정이라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중요한 요직에서는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 네. 나쁜 짓은 혼자 다 했네요, 진짜.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거 아까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외압을 했다라는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정황이. 네. 어떤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백혜령 경장님께서 여러 차례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뷰도 했지만 예. 상식적으로 이 당군 일에 최악의 이 많은 양의 필로폰을 다 압수를 하고 다 적발을 했는데 이 사건이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됩니다. 세관 공무원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는 부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수사를 똑바로 안 해요, 검찰이. 예.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봤더니 결국은 최고 권력자, 즉 대통령 부부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어떤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히 수사를 하려면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을 결국 뭐 압수수색하거나 수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정황인지는 그런 발견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백혜령 없군요. 경정의 얘기 말씀을 뭐 좀 저도 자세히 봤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서울경찰청 등에서 영등포경찰서 마약 수사 담당팀에 외압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용산이
관심이 많다. 아, 이 사건에 대해서 용산이 관심이 많다. 그렇습니다. 용산하면 대통령실이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용산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불편해한다. 라는 취지의 말을 백혜령 경장이 그런 외압성 언급을 자기 상급자인 영등포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그리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나 이런 책임자급에서 계속해서 더 이상 이것을 크게 키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취지의 압박성 말을 계속 들었던 거죠. 결국은 용산이 가로막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백혜령 경장이 여러 차례 증언을 했고요. 결국은 이 사건은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예. 최고 권력자의 개입 없이는, 즉 대통령실의 개입 없이는 이 사건이 수사가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규모의 마약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 네. 왜 이걸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는지, 내가 검사라면, 제가 네. 검사라면 수사를 굉장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를 덮으려고 했군요, 심우정은. 그렇습니다. 네.